안과 의사의 히라마츠입니다. 오늘은 근시의 사람이나 눈의 병 등 눈이 약한 사람이 쾌적하게 생활하기 위한 생활 방법, 즉 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디바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편리합니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눈을 몹시 잘 사용합니다.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눈을 사용하는 장면이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밖으로 걸어봅시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도 있고 잠시 친구와 연락도 하고 싶고 재미있는 동영상도 보고 싶다. 역시 스마트폰을 버리거나 그것을 버리고 걷는다든가 그런 일은 좀처럼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디바이스가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보내면 좋은 것인지 안경이나 생활의 조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선 디지털 디바이스에 관해서는 베이스로서 사용하면 눈이 나빠진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중이나 디지털 디바이스를 장시간 연속해보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가? 우선 인간은 멀리를 보는 것이 자연인 것입니다. 다릅니다. 수중을 보는 것이 눈에 에너지가 필요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뭉클하고 있을 때 수중을 보면서 멍하니 하는 것보다는 멀리라고 할까 초점이 정해지지 않고 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리석은 시간은 좀처럼 현대에서는 가지지 않지만 그러한 때는 가끔은 있습니다. 저도 좀처럼 최근 적습니다만 있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뭔가 접을 때는 조금 흐릿한 시간을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추천하는 것은 적어도 화장실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먼저 스마트폰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외의 시간을 1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서 화장실은 조금 쉬는 것 같은 시간이 된다. 그럴 때 화장실에서 용을 더할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흐릿하게 벽을 바라보거나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런 느낌으로 제대로 내는 것을 내고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커피 마시거나 조금 차 마시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휴식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천천히 커피를 마신다. 이런 느낌의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눈을 결과 쉬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꼭 거기는 조심해 주시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만 고양이 등이 되어버리거나 목이 구부러져 버리거나 이상하게 피스듬히 물건을 보거나 하는 것은 없을까요? 대각선으로 물건을 보거나 옆눈에 물건을 봐도 그렇게 문제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은 똑바로 보는 것이 편해져 있습니다. 잠들어 옆으로 보거나 대각선으로라든지 봐버리는 것이 부담이 걸립니다. 그러면 눈의 초점의 조절 능력이나 눈의 피로감이 강해져 버리므로 기본적으로는 똑바로 방향의 아래쪽에서 보는 것은 의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들어도 그렇게 봐주세요. 스마트폰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조명적인 것을 말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밝기라고 좋다는 명확한 기준이 불행히도 지금은 없습니다. 자주 말하는 것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워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다고 합니다만 특히 밝게 말하면 보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 그 자체의 빛을 비추어버리면 반사해버리므로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전등이나 전구처럼 비교적 간접적인 느낌으로 조명을 사용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이라든지 읽을 때는 어느 정도 직접 빛을 비추기도 한다. 왜냐하면 책은 그 자체가 발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좋지만 디지털 디바이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책과 같다고는 거기는 생각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보면 디지털 장치를 눈에 가까워 버린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조금 거리를 취해 봐주시면 디지털 디바이스의 사용법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운동하자고 말하지만 실제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눈에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환자에게 말하면 혈압이나 혈당이라면 알지만 왜 운동하는 것이 눈에 관계되는가와 의문으로 생각된다. 아무래도 관계없는 것 같다고 합니다. 관계없는 것 같다고까지는 말되지 않지만 관계 있는 것이라고 말해집니다. 관계는 하기 때문에 일단 운동도 합시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운동을 도입하면 좋을까? 열심히 매일 이 정도 운동하려고 결정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상당히 기분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등이 추천입니다. 그것이 테니스의 사람도 있으면 골프의 사람도 있으면 볼링의 사람도 있으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탁구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자신이 할 수 있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뭔가 찾아내면 더 좋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나는 찾을 수 없다는 사람이 있다. 찾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운동을 계속하기 쉽기 때문에 의식해 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이외로 내 환자 여러분이 잘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역시 산책이 됩니다. 산책은 비교적 나의 환자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합니다. 상당히 고령의 분이라도 젊고 바쁜 분이라도 조금 산책 가든가 어딘가에 가서 풍경 보기 위해 30분 걷고 있다고 하는 환자는 비교적 있다. 그래서 역시 산책은 비교적 도입하기 쉬운 운동일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별로 그것이 자연 속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별로 관계 없습니다. 자연 쪽이 더 좋지만 따로 거리를 산책해 주셔도 좋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산책은 비교적 계속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눈에 쉬고 가려면 근시가 있고 안경이나 콘택트는 어떨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콘택트보다 안경이 눈에 친화적입니다. 왜냐하면 콘택트 렌즈는 눈에 직접 붙여버리기 때문에 눈에 상처가 나거나 드라이 아이가 되어 눈이 건조해버리기 쉽다. 눈이 건조해버리면 그것만으로 눈에 통증이 나와서 보기 어려워지거나 어쩐지 부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라이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 눈을 지키고 노력하려면 콘택트보다는 안경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절대 콘택트가 안 되는 것보다는 비교적 안경 쪽이 눈에 있어 상냥하기 때문에 해주실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베이스로 한 다음에 가끔 안경이나 눈을 체크해주세요. 특히 근시가 있는 분 등의 경우는 연령과 함께 1012세 등의 젊은 무렵은 근시가 상당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학교에 건강진단으로 안 되어 만든 안경이 이듬해 역시 안 되어 다시 한번 강해져 다시 만든 경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젊을 때는 정말로 해마다 도수가 바뀌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전혀 변하지 않는가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도수는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1회 안경이나 콘택트를 만들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1회 만들어도 정기적으로 안경의 도수나 콘택트의 도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2년에 1회는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주세요. 자신의 안경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안경은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까? 만약 그것이 알면 꼭 코멘트란에 써주었으면 합니다. 45년 전에 만들었다든가 드디어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5년 전이었다든가 2020년이 되었는지 어떨까 그런 일을 괜찮습니다. 어른이 되면 5년 전이 얼마 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수가 바뀌어 버리거나 렌즈의 표면이 열화되어 버리거나 하는 것이 비교적 코팅이 나빠지거나 합니다. 그러므로 꼭 2년에 1회는 체크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날마다 당신의 눈을 지킬 수 있고 눈을 노려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노 제대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당신의 근시를 지키는 생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근시로 되기 쉬운 질병에 대해서나 이런 초기 증상에 조심해라고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쪽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날마다 다양한 동영상 외에도 업로드하고 있으므로 채널 등록이나 그 옆에 있는 벨마크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